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회의실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네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을 연결합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진입니다. 예.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모든 증인이 거의 합의가 됐다.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이 세 사람만 남았다. 세 사람에 대한 입장만 정리가 된다면 5일부터 청문회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지난번 기간보고 때 청와대에서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기간보고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예. 그때 여야 간에 충분하게 모든 것을 물었다. 그런데 야당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다. 이 답을 듣고 싶은데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는 중대본 안행부 장관이다. 예.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10시간간의 회의를 마친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다른 변화된 사항이 없는데 굳이 청와대를 또다시 김기춘 실장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고 정쟁이다. 그런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진실규명이 되겠느냐 이런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예. 꼭 필요하다면은 그 당시에 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실장, 그다음에 비서실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한 윤민동 수석, 또 박종준 경호실 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가위기관리상황팀장 이분들을 불러라.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에 7시간의 행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이죠. 이 사람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그 당시에 기관 보고할 때 예.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21번의 보고를 했고 또 그 보고 받는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직무실이다. 그러면 예. 청와대 대통령이 어디 갔다는 동선을 지금 다 밝히라 하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을 분명히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정호성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특위에서 부속실을 불러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이제 사생활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사건을 책임지고 잘 수습을 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일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은 해경청장하고 10시 몇 번에 통화를 하고요. 예. 또 해경청장한테 직접 지시도 내리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한테 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도 쭉 있습니다. 예. 그날 10시간 가까이 하면서 그런 과정들 전부 의원들이 질문을 다 끝인 거고요. 예. 또 감사원에서도 직접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흠집내겠다 이거거든요. 정호성 부속실장은 비서지 않습니까? 부속실에. 비서관이죠. 예. 지금까지 그런 비서관 그런 과정에서 부속실을 부른 적이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한 상황인가요?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네, 전 안행부 장관이었죠. 예. 아니, 이거는 정치 보복이에요. 지난 지방선거 때 누가 붙은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가라. 본인들은 참여정부에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누구도 한 사람도 못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문회 1차, 2차, 3차 증인은 거의 합의를 다 봤기 때문에 1차, 2차, 3일차 합의된 청문회 증인은 채택을 하자. 예. 그다음에 마지막 날은 금요일 날까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볼모로 마지막 날 세 사람을 볼모로 전체 청문회를 파행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문재인 의원은 수용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문재인 의원도 수용하겠다. 누구라도 나가겠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받아라. 저한테는 협상 상대자인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기자들한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들으신 건 없다? 예.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새누리당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 없나요? 저희들은
일단 1차, 2차, 3차는 거의 정인채택이 거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예. 1차, 2차, 3차 정인채택부터 해서 우선 청문회를 가동을 하고 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당 대표들하고 같이 협상하는 사람들이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갈 건지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첫날부터 다 파행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첫날, 둘째 날에 훨씬 진실규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야당이 얘기하는 게 명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제 1, 2차 증인 협상을 먼저 타결되면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나서 또 이제 3, 4, 1차 증인 채택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생각이잖아요. 제가 간사로 있으면서 당 지도부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야당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1차, 2차, 3차, 4차 청문회를 무사히 다 끝을 낸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또 그건 자기들 생각으로 해가지고 안 할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1차, 2차, 3차, 4차 다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야 간에 좀 청문회 일정을 가지고 좀 신뢰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좀 인상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문회는 무산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오늘이라도 예. 1, 2, 3차에 대한 정인 채택 우선을 하자. 그러면 야당에서 그거를 전형적으로 받아주면 정인 채택을 해서 정상적으로 5, 6, 7, 8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협상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청문회를 못 하게 되는 것이다. 일괄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괄 타결을 가지고 예. 이 정인의 이견이 있는 이 정인 세 사람을 갖다 놓고 청문회 전체를 지금 파행시키고 있는 게 야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문회 1차, 2차, 3차 이거를 먼저 하면서 협상을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야당이 그거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만약에 일괄 타결이 안 된다면 여당 단독으로는 열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야당 측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왜 참석 안 하신 건가요? 일단 회의를 연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없었고요. 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우리 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사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회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간에 전혀 합의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소집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이전에 간사 협의를 먼저 했었어야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청문회 무산 파행 책임이 야당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없으신가요? 새누리당은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조사를 해봐서 알지만 참사하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사고가 난 직후 현장에서 벌어졌던 구조가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현장 대응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국가의 재난안전 시스템이 작동을 했느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로서 청와대가 이것을 적절하게 정상적으로 지휘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현장에서 구조 대응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증인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1, 2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가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 책임은 안전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 책임자인데 지금 현재 강병규 장관은 취임하고 보름도 안 돼서 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재난안전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바로 유정복 전 장관인데 유정복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세 분 출석입니다.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그리고 유정복 전 장관인데 그렇다면 이 세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건가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만든 당사자인 유정복 장관을 불러야만이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었길래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하루 만에 이거를 해체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새누리당 측에서는 그것이 어떤 그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남경필 지사도 불러야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난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만들면서 현재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바꾸고 매뉴얼을 바꾸고 매뉴얼을 다 못 바꾸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하루 만에 그래서 하루도 안 돼서 중대본을 해체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 난국을 만든 책임자는 바로 유정복 장관입니다. 지금 현 장관은 온 지 보름도 안 됐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김기춘 실장의 경우도요. 네. 왜 출석해야 하는가? 청와대 기간보고 당시에 그 대통령의 동선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김기춘 시장이 또 나와서 밝혀야 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새누리당이 그렇게 말하는 건 억지고요. 김기춘 시장 그날 오셔가지고요.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9시 20분에 청와대에서 사고 접수를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 10시에 보고를 했답니다. 예. 그리고 10시 반에 대통령의 지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그리고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면 그 9시 20분부터 대통령이 오후 4시 10분에 청와대 회의에 나타날 때까지 수석 비서관 회의에 나타날 때까지 7시간 넘게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보고 때는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모른다. 말해줄 수 없다가 김기춘 실장이 저희한테 해준 전부입니다. 예. 10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하다 가셨는데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셨길래 이런 엄청난 재난 참사에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예. 보고도 전화와 문건으로만 보고를 받고 그랬는지 그래서 과연 그 대책과 지시가 적절했는지 네. 이제 제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께서는 그날 5시에 중대본에 가셔서 하신 이야기가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안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아이들이 전부 선실에 갇혀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8시간이 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예. 것이 정호성 제1부속실장을 출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그렇죠. 새누리 쪽에서는 그 대통령 동선과 사생활을 밝히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대통령이 무슨 사생활입니까? 그 시간에 평일날에 그리고 업무 시간에 대통령 사생활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요. 대통령의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동선은 무슨 비밀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공적 행적이 되지 않습니까? 무려 8시간 가까이 국가의 대참사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해도 10번도 더 회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대통령께서 그날 8시간 가까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예. 이건 진짜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네.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회의 한 번 안 하고. 예, 그렇다면은 현재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3, 4일차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심재철 위원장은 그 1, 2일차 청문회를 먼저 하고 4일차 네네. 그에 대한 논의는 이제 나중에 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심재철 위원장으로서 전혀 공정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일정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 본인이 새누리당 간사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에서도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편파적인 진행으로서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 특위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예, 그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좋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문회는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열어야 되죠. 예. 오늘이라도 저희 새누리당이 세 분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예. 김기춘 실장하고 김기춘 실장이 바뀌지 못하면은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제1부속실장이 예. 행적에 대해서 밝히면 되는 거니까. 예. 정복 시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만 하면 오늘이라도 합의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측 간사죠. 김현미 의원이었습니다. 뉴스쇼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